예.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뭐 좀 드릴까요? 이렇게 네. 육회, 상쾌, 통쾌, 캐비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근데 왜 옷차림이 지난번이랑 똑같으시죠? 다들 단벌이신가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야 돼? 구독자 많이 늘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이게 핫한 법이 있어서 네, 또 들고 맞아요. 오셨다고. 맞아요. 급하게 네.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야흐로 이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죄송합니다. 직장 내 발음이 안 되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괴롭힘 방지법. 네. 2019년 7월 16일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근 네, 완전 최근. 네, 최근에 이렇게 시행된 법이고요. 네. 사실 개정은 올 초에 된 걸로 알고 있고 2010 시행 시기만 6개월 유예돼서 7월 이게 뭐 16일부터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2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미 나와 있어요. 네. 네, 이미 나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은 다 배포를 해 놓은 상태에서니까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니 사업자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약간 이런 기간을 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새로운 법이 아니라면서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통칭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여러 예를 곳에 들어 뭐 분산돼 명확하게 뭐 신체적인 그러니까 신체적인 뭐 상해를 입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원래 이제 법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형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거고 뭐 성희롱 같은 경우는 그 남녀고용평등법상에도 처벌 규정이 있었고요. 기존에.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조항이 추가가 된 거죠. 원래 있던 법에. 네, 맞아요. 네. 근로기준법에 이게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서 새로 법이 제정된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 안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그 일단 보면 우리 그 근로기준법에는 총 4가지 조항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하나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표지 하에 이런 행위가 직장이니까 자꾸 더러워서 우리 또 쾌변이니까 정체성이 많네요.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6조의 2의 근로기준법 새로 이제 들어왔고요. 정의 규정이에요.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위를 이용했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 이거 하나랑 마지막으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 이렇게 그렇죠.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단순히 이런 행위를 금지하라고 하면 실효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업주한테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라는 것을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좀 넣어뒀어요. 그래서 총 6개 조항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이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그 사실을 사용자한테 신고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만약에 그렇게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는 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피해 입은 근로자 또는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만 하는 상태에서도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어떤 분리 조치죠, 일종의 이제 근무장소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 보호랑 약간 비슷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피해 근로자가 내가 왜 쉬어? 저 사람을 쉬게 해야지. 뭐 하여튼 그런 의사 표시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 거고요. 사용자는 이제 어떤 조사 결과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랑 배치 전환이랑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또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하기 전에는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조항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이 사람 꼭 파면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또 그 사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한 것 같고요. 법에서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신고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불이익한 전보 조치가 이루어진다거나 해고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명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9조에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꽤 높은 수준의 어떤 법정형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사용자 네, 맞아요. 아까 이게 이 법이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됐던 게 이제 땅콩 사건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그 위디스크 양진호 사건이랑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간호사들한테 많이 유명했는데 태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배경이 돼가지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보면은 저는 요거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한 게 사실 위디스크 문제나 땅콩 항공 문제나 다 사실 사용자가 괴롭힌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이. 그렇지 않나요? 사용자가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사용자가 뭔가 징계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법인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일련의 이슈가 됐던 사건들은 다 사용자들이 뭔가 이상한 괴롭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진짜 이거 효과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일단 사용자한테 어떤 조치를 하도록 부과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시행했을 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형태이기도 하지만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당연히 그 사용자 입장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는 없고 사용자에서 괴롭힘이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는 조금 한계를 보이는 규정이 아닌가 조치 의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전에 다뤘었는데 학폭위. 그러니까 약간 학폭위 같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정을 해라, 약간 그런 의미잖아요. 회사에서 알아서 자정 활동을 통해서 직장 내 문화 개선을 해라,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사장님 계시니까 자사장님, 저희가 만약에 자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MSG님이 나 괴롭혀요. 그러면 사장님, MSG님이 저 괴롭히는데요? 하면 이제 자사장님, MSG님 진상조사 들어가고 징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작 자사장님이 저 괴롭힌다고 생각해봐요. 공들이 주말에 와서 우리 농장에 풀 좀 베지? 이러면 난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일단 이제 이 괴롭힘에 해당하면 그 노동청에 진정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도록 제대로 실시하도록 이제 어떤 감독, 행정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외부적인 시선이나 하여튼 뭐 기업 내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작은 소규모의 기업에서 이런 형태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추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돼요.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괴롭힘이 더 많이 일어날. 그러니까 사실 요즘 대기업들에서는 괴롭히는 일을 잘 없지 않나요? 되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그 이제 근로자를 괴롭히는 거는 큰 기업에선 좀 있기는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 직원들 간에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사용자 처벌 대상의 사용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의할 때 회사가 크면은 어디까지가 사용자가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대표이사, 등기이사, 뭐 지배인 이런 사람을 보통 본다고 해석을 하고요. 뭐 그 경영에 관해서
어떤 그 약간 위임을 받아서 그걸 하시는 분들도 아마 사용자로. 그럼 임원들도 사용자 측에. 네네네. 특히 네, 그렇죠.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되어 있어서 네, 인사 업무 담당, 이사, 공장장. 네, 특히 이제 그런 인사부 사람들. 쪽. 네. 너무 제가 시작부터 디스부터 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아니요, 근데 이 합사가- 법에 대해서 맞아. 디스를. 합사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3분 남았다가 제보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그 예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오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간단하게 화두만 띄워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K형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